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 시험은 시설계로는 11회 이후로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난이도가 대단히 어려웠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다만 자, 시방서 기준으로 나왔죠. 자, 문제들을 보면 난이도 사항이 8개 문제인데, 자, 학문적 깊이로 난이도가 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실무에 담당하지 않는 곳, 그래서 별표 10 뭐 이런 곳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고, 시방서에서도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다룬 것을 제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난이도가 하부분은 요번에 좀 작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중이라고 하는 것이 26개지만 자, 이 중에서 6개 내용은 중 또는 중하 문제도 있는데 이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죠, 기본적으로 출제 경향에 맞춰서 가르치다 보니 그 외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탈 14개는 상당히 맞추기가 까다로운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유념을 하면서 빠르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 문제는 자, 여기 2개가 아니라 적산 1개고요. 그 다음 설비가 2문제가 나왔습니다. 적산 1개. 자,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관련법에서 몇 개가 나왔다? 11개가 나왔다. 자, 그래서 이것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표 등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정답을 도출하기 힘들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설비에서도 문제가 2개가 나왔지만 한 문제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였죠. 이건 전공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보기 힘든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제 요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시험 문제가 어려울지 모르니 계산 문제, 적산의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은 풀어두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41번부터는 좀 쉬웠죠. 기초판 형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가 되고 잠함기초는 아닌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2번 봅니다.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옳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나왔죠. 자, 기본지상 설하중은 재현기간 몇 년? 100년. 자, 그러니까 요게 딱 나왔다. 이건 맞는 얘기죠.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 이것은 무슨 하중? 활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활하중은 이렇게 나와야 되죠. 고정하중에 비해 하중의 크기와 위치가 수시로 변한다. 이러면 활하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얘기고요. 자, 골조에 고정된 영구 설비 하중은 밑면 전단력 계산에서 자, 유효 건물 중량 그러니까 고정하중에다가 적재하중의 일부를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것이죠. 고정하중과 활하중은 장기하중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이건 뭐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문제에서 틀리면 안 되죠. 곤란합니다. 자, 43번. 자, 집안의 허용지 내력 단위로 옳은 것. 자, 우리 강의 시간에 항상 제가 단위를 읽어드리죠. 킬로, 자, 이거 뭐예요? 단위 면적당에 가해지는 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킬로뉴턴/per 제곱미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4번 봅니다. 철근의 배근 및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띠철근. 자, 기둥 띠철근은 주근의 자굴 방지와 전단 보강의 역할을 한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 주근. 보의 축방향 철근이 주근이죠. 휜 모멘트에 저항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자, 주근은 휜 모멘트에 저항하는 철근은 항상 중심에서부터 가깝게 설치한다고 그랬습니까? 멀리 설치한다고 그랬습니까? 멀리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슬래브 중심에서 멀리니까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방향 슬래브의 주구는 당연히 어떤 방향으로? 단변 방향으로 배근하고 힘 모멘트에 저항하죠. 그렇죠? 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압축력을 받는 부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압축력에 주로 저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44번은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 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선팽창 계수가 같아야 되고 부착력이 좋아야 된다. 자, 이것이 기본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선팽창 계수가 같고 부착 강도는 당연히 이형 철근이 우수하죠. 그리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합니다. 그리고 액성은 뭐다? 알칼리성이죠. 그렇죠? 그 다음 철근을 적절히 배치하면 당연히 균열을 줄일 수가 있고 건조 수축 균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피복 두께는 주근의 중심이 아니죠. 그렇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철근 표면에서죠. 가장 바깥쪽 최외곽 철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같으면 자, 어떤 것? 띠철근이나 또는 나선철근 표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보 같으면 스터럽 표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 거리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45번은 몇 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46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 이건 구조, 자, 시공기사 같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의 시간에 넣느냐 안 넣느냐 고민을 했는데, 나왔네요. 자, 철근 표면에서 새겨지는 기호예를 표시한 것이다. 사가 의미하는 것은, 자, 이것은 제조 고구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자, 제조 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35는 호칭 지름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냐? 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딱 봐도 여러분들 모양은 이형 철근이니까 이런 거 필요 없잖아. 일반 철근이다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여기서 답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은 3번 아니면 5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400메가 파스칼이다. 400뉴턴 퍼 제곱밀리미터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뭘 의미한다? 철근 강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47번 철근의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우리가 강의 시간에 기본적으로 몇 번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둥의 주구는 기초에 정착하지만, 자, 그냥 보의 주구는 기둥에 정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작은 보의 주근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어디에 정착한다? 큰 보에 정착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직교하는 보 밑에 기둥이 없을 때는 보의 주근을 보 상호간에 정착하고, 지중보는 자, 기초 또는 기둥에 정착하고, 슬라브는 기둥에 정착하지 않는다 이랬죠. 그래서 보 또는 벽체에 정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7번은 몇 번이다?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48번입니다. 자, 용접기호예요. 자, 용접기호는 한 번도 안 나서 시설개론 초반에는 용접기호를 하다가 계속 안 나오니까 이걸 뺐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나왔네요. 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 그러면 이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요 화살표는 용접 부위를 표시한다. 용접할 곳. 그런데 용접할 곳이 자, 이렇게 됩니다. 위에다가 표시하면 이것은 반대쪽이에요. 화살표의 반대쪽. 만약에 밑에 써 있으면 화살표 방향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삼각형은
필립 용접을 뜻합니다. 그런데 양쪽에 써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양쪽에다가 다 이렇게 용접을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 밑에 첫 번째는 뭐를 뜻하냐면 여기 용접 사이즈를 뜻합니다. 자, 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50-200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 길이를 뜻합니다. 용접 길이. 자, 그리고 200은 피치를 뜻합니다. 자, 피치는 뭐죠?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피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요거 1번만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양쪽에 하니까 병렬 용접이고 삼각형이니까 모살 용접, 필립 용접이고 자, 용접 길이 L 50. 그다음에 용접 피치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 자, 요렇게 해서 나왔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저도 반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했으면 좋았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많이 하면 따라오기가 힘들죠. 자, 49번. 요것도 그렇습니다. 강판 두께에 따라 자, 강도가 달라진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자, SM275 그러면 SM은 뭡니까? 용접구조용 아변 관계를 뜻하죠. 그리고 275는 뭘 뜻한다? 항복 강도를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16mm 이하하고 두께가 16mm 이하, 그 다음에 16에서부터 40mm 이렇게 해서 두께마다 강도가 달라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6mm 이하일 때는 275가 맞아요. 자, 그런데 두께가 두꺼워지면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265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할 수 없죠. 자, 50번입니다. 자,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바른면의 흑손 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압송 뿜칠 기계로 할 때는 20mm 넘는 경우가 있고 20mm 이하의 경우가 있고 그리고 10mm 이내의 경우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초벌, 정벌 이해로 나눠서 뿜칠한다는 20mm 이하입니다. 그리고 10mm 정도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밑바름과 윗바름 나누어서 1회 바름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mm 넘을 때는 자,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하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자,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 자, 경화 불량은 2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 부분을 제거하고 자, 미장발은 주변 온도가 5도씨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도씨 이상으로 하고 자, 경석고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수경성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나왔어요. 무수석고, 모래, 여물 등을 물에 혼합한 것으로 경화 속도가 빠르고 자, 수축 균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화. 자, 수축이 거의 없다. 자, 요렇게 나왔다. 자, 그래서 자, 50번은 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 봅니다. 벽돌 쌓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내 쌓기는 한 켜씩 8분의 1비, 두 켜씩 4분의 1비. 자,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초 쌓기는 4분의 1비. 자, 또는 두 켜씩, 한 켜 또는 두 켜씩 내어 쌓는데 맨 밑의 너비는 벽 두께로 하는 게 아니라 벽 두께 몇 배? 2배로 한다. 자, 이거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렸어요. 잘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공간 쌓기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 벽은 비내력벽이니까 0.5비 쌓기로 합니다. 자, 내어벽돌 줄너비 이럴 때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창대벽돌 윗면은 몇 도 정도? 15도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는다. 자, 그래서 자, 이건 제가 강의 시간에도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51번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2번. 타일 공사의 보양 및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숫자를 두 개를 기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접착력 시험 타일 시공 후 몇 주? 4주 이상일 때 라고 하는 것과 시험 결과의 판정은 인장 부착 강도가 0.39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100제곱미터당.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같으면 10세대당 1호에서 한 장씩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 줄눈을 넣은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하고, 접착력 시험할 타일 크기가 40mm 미만일 경우 타일 3회를 한 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에 붙여 시험한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52번은 몇 번이다? 1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 53번 봅니다. 유리공사예요. 자, 유리공사에서 우리 제일 마지막, 요약집 제일 마지막에 있는 데서 시험 문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자,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사도시 미만에서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사도시 미만에서 실란트 시공 시 피창면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합니다. 자, 20m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 되고,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직경 5mm 이상 2개 이상에서 합니다. 자, 실란트 작업은 상대 습도가 90% 이상이면 작업화해서는 안 된다. 도장에서는 85%였지만 실란트에서는 90%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세팅 블록은, 자, 이렇게 유리가 있으면, 자,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블록을 이렇게 넣어주는데, 요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가 유리 폭의 몇 분의 1? 4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폭은 3분의 1 지점에 각각 한 개씩이 아니라 4분의 1 지점에 한 개씩 설치하여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자, 53번은 몇 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4번을 봅니다. 자, 목재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시방서 내용을 가지고 일부가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꽤 까다로운 문제가 되고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2번 창호철물류의 설치에서 모서리 앵커의 간격은, 앵커의 간격은 모서리에서는 150, 중앙부의 앵커 간격은 500. 자, 참고 많이 해줍니다. 문틀은 윗틀, 그리고 선틀, 밑틀은 문지방이라고도 하죠. 밑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창 및 연문 등이 있을 때는 중간틀이나 중간 선틀이 중간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넣을 거고요. 중간 선틀 그러면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4번 합판 집성재가 아닌 목재의 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18% 이하로 하죠. 자, 풍수란, 자, 이거 바람을 막는 거라고 그랬죠. 방풍을 목적으로 미석이 창호의 마중대에 턱솔 이렇게 돼 있는데, 턱솔을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를 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단열하고도 하죠. 턱솔 등을 두어 서로 접합하는 부분에, 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맞죠? 자, 그 다음 이제 수장용, 자, 1번이에요. 집성재의 두께 및 너비에 대한 치수와 허용 치수는, 자, 여기서 수장용은 플러스 마이너스 1.0mm입니다. 그리고 구조용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1.5mm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강의에 넣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54번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55번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슬쩍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보죠. 건조한 바탕을 전제로 할 때 바탕면 함수 상태는 보통은 8%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수민화 상태는 30%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바탕 표면에 발생한 요철은 방수재료와의 부착에 유리하므로 존치한다? 안 되죠. 그렇죠? 자, 900. 기울기는 방수층 자체에서 기울기를 잡지 않습니다. 바탕에서 잡아요. 그래서 구조체에 두어 하중 증가를 막고 배수를 원활하게 한다. 이것을 맞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자, 레이턴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찌꺼기가 있으면 부착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바탕 청소를 위한 고압 물세척은 방수의 불리함으로 실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실시할 수 있고요. 또 표면이 너무 치밀하면 매끈하면 부착력이 떨어지겠죠. 그럴 때도 고압 물세척을 합니다. 자, 5번. 바탕 표면 강도가 부족하더라도 방수층으로 덮임으로 청소 후 방수 공사를 진행한다? 안 되죠. 자, 당연히 바탕 표면 강도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손상을 나중에 충격 등에 의해서 손상을 받지 않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55번은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요게 답이다. 자, 그다음 56번을 봅니다. 자, 콘크리트 구조체의 누수균열 보수용 주입제가 아닌 것은 자, 요렇게 나왔는데 자, 이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자, 전부 다 합성수지 계열이죠. 에폭시나 우레탄이나. 그런데 우리가 강의 시간에 벤토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점토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물을 받으면 자, 팽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수용 주입제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천장판의 이음이 밀착되어 우수한 방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립형 경량천장 공법은 여기서 저는 이것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 행거볼트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서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요 매립형 경량천장 공법이 나왔습니다. 자, 노출형은 T형이고요. 그래서 T형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면 위에다가 판을 얹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들쳐서 내부를 수리하기가 좋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립형이다. 그러면 보통은 엠바 공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57번은 몇 번으로 본다? 4번으로 본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58번. 자, 지붕경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죠. 수평에 대한 수직 높이의 비를 우리가 지붕경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이 바뀌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요거 기억하자고 그랬죠. 6분의 1, 4분의 1, 4분의 3.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 완, 1, 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6분의 1 이하. 그 다음 6분의 1에서 4분의 1 완경사 지붕. 그 다음 4분의 1에서 4분의 3이 보다 일반 경사 지붕. 그러니까 4분의 3이 4번이 맞는 얘기죠.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3 이상이 보다 급경사 지붕이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9번. 소유랑 산출 시 할증률이 동일한 재료끼리 묶인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딱 보니까 3%하고 5%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는 유형 철근이나 그렇죠? 일반 용합판이나 고장력 볼트가 3%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기역, 니은, 비읍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디귿, 리을, 미음. 자, 이것은 전부 다 몇 %짜리다? 5%짜리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아래 조건으로 계산한 벽체 타일의 정미량은 자, 벽체 타일의 장수는 정미량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타일의 기준 면적 분의 뭐다? 안목 면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벽체의 면적을 주어졌죠. 자, 그러니까 6.3m 곱하기 3.1m 해놓고, 자, 타일의 기준 면적은 타일에다가 뭘 했습니까? 줄눈 너비를 포함시켰죠. 자, 그래서 300 플러스 10을 하면 얼마가 되고 0.31m가 되고, 자, 그 다음 200에다가 10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0.21이 되죠. 그래서 자, 여기 0.31 곱하기 0.21 하면 한 개소에서 벽체의 정밀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개소다? 3개소가 됐네요. 그래서 3을 곱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자, 여기가 얼마가 나왔다? 900메가 나왔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61번 봅니다. 자, 이거 강의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거죠. 자, 건축설비의 기초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기압하에서 순수한 물의 온도를 4도씨에서 100도씨로 높이면 최적은 4.3% 팽창합니다. 자, 2번 물질을 가열이나 냉각했을 때, 자, 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상 변화 없이 온도 변화에만 사용되는 열을 현열. 그렇죠? 자, 온도는 변화 없이 상태만 변화한다. 원래는 이제 전문적으로는 페이스 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액체상, 기체상, 고체상, 액상, 기상, 고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잡열이 있죠. 그렇죠. 상 변화를 시키는 거, 온도 변화 없이. 그 다음, ppm은, 자,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해서 100만 분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말이 됩니다. 단위 질량의 물체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것, 비열. 비체적, 그러면 비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체적이 나오고, 그리고 밑에 뭐다? 질량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2번.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사실은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 나올 법한데 실무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문제죠. 자, 수도법령상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3조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해서 제1항, 그러니까 0 제51조에 해당하는 이렇게 나오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시행규칙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 검사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호 최초 일반 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급수관의 갱생 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해서 자,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날부터 자, 이건 할 수 없이 찍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몇 년?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제2호 2회 이후에 일반 검사는 자, 최근 일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몇 년마다 2년마다 실시한다. 자, 그래서 자, 이거 몇 번이다?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63번을 봅니다. 자, 63번.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배관해서 마찰 손실 수준은 자, 다시 자, 와이스바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H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F D분의 L 그다음에 뭐다? 2지분의 V 제곱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마찰 손실 계수 0.04 곱하기 배관의 길이가 100. 그다음 관경이 50mm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 0.05m가 되죠. 그렇죠? 자, 곱하기 2 곱하기 9.8 분의 자, 유속 V제곱이죠. 그러니까 1.4 곱하기 1.4가 되겠네요. 제곱 이렇게 풀어줘야 합니다. 자, 풀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8.0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것의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우리 한번 풀어봤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되고, 자, 64번은, 자,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몇 번을 했어요. 그렇죠? 기억번을 뭐라고 하고? diff라고 하고. 자, 니은번은 뭐라고 한다? where라고 한다. 자, 이건 우리가 여러 번 봤으니까 64번엔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그대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는 이 실내 측 표면 온도는 요건 할 수 없습니다. 너는 자, 이렇게 돼. 실내 측 온도 마이너스 실내 측 온도 곱하기 열 관류율 자 곱하기 자 이렇게 됩니다. 어디 갔냐? 여기 실내 측 열 전달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해놓고 전달 저항 곱하기 온도차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입니다. 이렇게 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한다면 실내 측 온도가 23. 자, 마이너스 실내 측 온도 23. 자, 열이 이동하는 거 열 관류율을 해줘야 됩니다. 곱하기 자, 열 관류율이 얼마다? 0.5. 자, 곱하기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 전달 저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열 전달률이 얼마? 8.0이네요. 그러면 이것을 나누기 8.0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온도 차입니다. 그러니까 23 마이너스 5도씨가 됩니다. 자,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건 해설이 나오면 그때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대략 21.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끝수는 어떻게 한다?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1.25가 나오니까 대충 21.3이 나오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까지 우리가 계산 문제를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66번. 자, 66번은 빨리 풀 수가 있었겠죠. 급탕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수온압식. 그러면 항상 뭐다? 효율이 높고 소음이 크니까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스팀 사일런서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스트레인은 뭐예요? 이물질을 걸러주는 거죠. 자, 2번 급탕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서머스탯. 자,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고 자, 중앙식 급탕 방식 중 간접 갈식은 저탕조 내에 가열 코일을 설치하고 코일에 증기 등을 공급하여 저탕조 내의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죠. 수입율 조인트는 엘보가 들어가고 배관에 신축을 흡수합니다. 그렇죠? 자, 순간 온수기 벤츄리 이렇게 나왔는데 이 벤츄리는 자, 압력차에 의한 다이어프램의 구동으로 작동됩니다. 자, 이거 기초 강의에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요즘은 이제 전기식도 많이 나오니까 강의에서 중요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지문에 나왔지만 자, 1번이 명확하니까 5번은 몰라도 상관이 없었겠죠. 자,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자, 다음번에는 기초 강의 때 다시 포함을 시켜야 될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7번을 봅니다. 자, 급설비에서 사용되는 펌프 중 구조상 터보형 펌프에 해당하는 것은 자, 터보형이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용접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접형에는 왕복 펌프와 그리고 회전 펌프가 있다고 그랬고 터보형에는 원심, 그 다음에 충류, 사류형 펌프가 있는데 이 원심에 볼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피스톤과 기어 펌프는 왕복 펌프에 속하고 다이어프램이나 여기 잘못 얘기했죠. 피스톤과 플런저는 왕복 펌프에 속하고 기어 펌프는 회전식 펌프에 속하겠네요. 자, 특수 펌프에 속한다. 다이어프램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68번. 자, 그래서 67번은 다시 보면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볼리트 펌프. 자, 그다음 68번. 하수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건 SS는 뭡니까? 부유물질이죠. 그리고 용존 산소량 나오는 건 DO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 SS는 뭐가 되고 부유물질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1번은 틀렸다. 함유식은 빗물과 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 산화조는 호기성 그리고 부패조는 혐기성 균을 이용을 하죠. 자, BOD는 오수 중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나타내고 오수 처리 시설에 사용되는 스크린, 이건 전처리하는 거죠. 오수 등의 여과 장치에서 고형물 또는 이형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번은 당연히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그 다음 69번. 냉동하고 그 다음에 공기조화 설비에서는 20회, 19회 이후로 시험 문제가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렇게 나왔어요. 사실은 냉동 설비하고 그 다음에 공기조화 설비를 설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압축해서 하면 2시간짜리 그 다음 이것을 조금 확대하면 4시간짜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다가 뺐는데 불행하게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압축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응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팽창 밸브를 통해서 압력을 낮추게 되면 자, 용매의 온도가 내려가서 흡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잡열을 흡수하면 상태가 변하죠.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그래서 실내의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증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팽증 이렇게 가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는 딱 몇 번이다? 1번이 되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의할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강의를 3개월에 했죠. 이제 3개월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70번은 자,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설비 기준 등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설비 기준 등 해서 제1항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은 시간당 자, 요거 몇 회다? 0.5회죠. 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 환기 설비 또는 기계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맞췄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0.5회. 자, 그 다음 71번. 자, 이것도 동형 모의고사에서 이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문제를 한번 풀어본 적이 있죠. 실내 공기질 관리 법령상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휘발성 유기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벤젠이나 자, 그리고 이것만 방사성 물질이죠. 자일렌, 에틸벤젠, 스티렌, 폼, 알데하이드 이런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71번은 결국에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72번 봅니다. 자, 72번도 여러분들이 숫자를 암기할 때 1.6 입방미터라고 하는 것과 이때 몇 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몇 세대 기준개수가
10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대가 아니라. 자, 그래서, 자, 72번.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기준상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7조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는 다음과 같고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은 기준 개수. 그러면 이거 무조건 몇 개다? 10개. 자, 쭉 해가지고, 자, 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 그 설치 개수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 기준 개수에, 자, 얼마? 1.6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에는 주차장 부분의 기준 개수는 몰라. 그렇지만 우리가 딱 여기서 답을 달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11.6, 그 다음에 몇 개다? 30개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여러분들이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73번을 봅니다. 자,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온수 온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한국산업 규격에 따른 조립식 온수 온돌판을 사용하여 온수 온도를 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우리 이건 기출문제에서 한 문제가 나왔었고 이거 자, 1, 2, 3, 4번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뭐가 있고 바탕층이 있고 자, 위에다가 뭐가 들어간다? 단열층이 들어가고 자, 위에 배관층이 있는데 이 사이가 뭐다? 채움층이다. 그리고 위에 뭐가 들어갑니까? 마감층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자, 1번 온수온돌은 바탕층, 단열층, 체험층, 배관층, 마감층 등으로 구성한다. 자, 이런 얘기고요. 2번 체움층이란 자, 온돌 구조의 높이 조정, 차암 성능 향상, 보조적인 단열 기능 등을 위하여 배관층과 자, 그다음에 자, 단열층 사이에 완충제 등을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자, 이런 얘기고요. 3번 배관층이란 단열층 또는 체험층 이에 방열관을 설치하는 층을 말하고 자, 4번 방열관이란 열을 발산하는 온수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배관층을 설치하는 온수배관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1, 2, 3, 4번이 맞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5번이 틀렸겠네요. 자,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의 높이 5cm가 아니라 10cm입니다. 이상의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하며 단열재 윗부분에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거 몰랐더라도 1, 2, 3, 4번이 맞았으니까 5번이 틀렸다고 유추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지만 쉽지 않은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74번 봅니다. 자, 74번은 우리가 몰라도 기본적인 소양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단지 서버는 상온 상습인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2번 홈 네트워크 설비는 타 설비와 간섭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당연하죠? 자, 그 다음 통신 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 높이 1.8m 이상이어야 하며 잠근 장치를 하고 관계자의 출입 통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가스 감지기는 LNG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어디에? 천장 쪽에. LPG는 공기보다 무거우니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몇 번? 4번이 틀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5번 전자 출입 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 현관과 지하 주차장의 출입문을 뭘로?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75번. 자, 도시가스 사업법령상 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그래서 이 검사기준에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별표 7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까다로운 문제가 됐죠. 자, 그래서 이걸 상식을 갖고 풀어볼 수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터 풀고 회계를 풀려고 그러면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회계를 먼저 풀고 시설을 한 분들은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읽어보자 이랬는데 잘 읽어봐도 틀린 부분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1번. 정확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밀 성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당연하죠? 2번. 정확기와 필터의 경우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자, 우리 강의 시간에 이런 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얘기하기도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자, 물음표로 쳐놨지만 답은 있죠. 자, 3번. 도시가스 수분의 동결로 정확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확기에는 당연히 동결 방지 조치를 해야 되고 정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야 점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죠. 자, 5번. 점검하려면 잠궈놓고 해야 되니까 5번. 도시가스의 안전 공급을 위하여 정압기의 입구에는 도시가스의 압력을 측정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가 아니라 정확기 입구가 아니라 어느 쪽이다? 출구입니다. 자, 그래서 자, 2번은 결론적으로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이 뭐 했다? 틀렸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76번을 봅니다. 조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옳은 것 찾으라. 그런데 여기 말을 봐봐요. 상시, 인공 보조 조명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을 조합하여 조명의 효율성을 높인 방식이 아니란 얘기죠. 인공 조명이 뭐 했다? 보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연 채광이 부족할 때 뭘로 했다? 인공 조명을 추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상시 인공 보조 조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적절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낮에도 밤에도.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상시 인공 보조 조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광원이 발광하는 빛의 색을 온도로 표시하면 자, 이거 색 온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제가 문제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빨간색은 파란색에 비해서 색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파란색이 높죠. 자, 연색성이 낮을수록이 아니라 연색성이 좋다. 연색 지수가 높을수록 태양광선에 가까운 분광 분포로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조명률은 자, 총 광속분에 자, 작업면에 도달하는 광속의 비율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총광속을 작업면에 도달하는 광속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작업면에 도달하는 광속을 뭘로? 총광속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읽어보면 5번은 확실하죠. 눈부심은 높은 희도의 광원에 의한 시각적 불쾌감, 그렇죠? 눈부시다 등이 유발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아닙니다. 이거 틀렸다. 자, 그래서 결국에 76번은 답이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7번을 봅니다. 자, 옥내배선의 자, 명칭과 도시기호의 연결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전열기는 자, 동그라미에다가 보통 H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전력량계는 보통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 이렇게 쓰죠. 그렇죠? 자, M을 써놓으면 이것은 보통 뭐다? 모터. 전동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가위표가 되어 있으면 배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분전반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쪽에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 분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자, 그 다음 축전지는 자, 이렇게 이가 돼 있으면 누전 차단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earth, liquid 이렇게 되니까. 그럼 축전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축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배송용 차단기, 브레이커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게 정답입니다. 자, 옥내배선 명칭과 도시교도 이제는 자, 무료 특강을 라이브로 할 때만 도시교를 2개, 10개 정도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런 것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가 있겠네요. 자, 이런 얘기고요. 제가 자꾸 잘못 누르네요. 자, 다음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규정된 전압 중 고압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강의 시간에 기본적으로 했었죠. 직류는 얼마? 1.5. 그 다음 교류는 1. 그래서 자, 초과하고 그 다음에 얼마? 7kV 이하인 것. 자, 저압은 직류에서 1500V 얼마? 이하. 교류는 1000V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kV로 나왔으니까 1.5kV, 1kV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79번을 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상 전기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정도는 우리가 강의 시간에 한번 봤습니다. 문제를 통해서도 봤고요. 자, 그래서 1번 최대 수요 전력이라 함은 수용가 중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2번 가변속 제어기라 함은 정지형 전력 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 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하고, 변압기 대수 제어라 함은 변압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운전 대수를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부하 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 전력의 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수용률이라고 하죠. 그렇죠?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의 비를 뭐라고 한다? 부하율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 5번 일괄 소등 스위치라 함은 층 또는 구역 단위로 설치되어 조명 등을 일괄적으로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뭐라고 한다? 일괄 소등 스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것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이거 말이죠. 80번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 인증에 관한 운영 규정이에요. 주택관리사한테 이렇게까지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하다? 틀리라고 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승강기의 안전기준 결함의 구분 기준에서 자, 승강장 및 카문에 대한 심사 항목 중 경미한 결함, 그러면 뭐 아주 중대한 결함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설명 필요 없이 답이 몇 번이냐면, 자, 여기는 1번입니다. 자동 작동 및 승강장의 문의 닫힘이 뭐다? 경미한 결함에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것은 읽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강의 됐을 때도 이것을 강의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의기소침 하실 수도 있었는데, 자, 기본적인 것을 잘 맞췄느냐가 이번 시험의 관건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